운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다.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평생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이 사람 사이를 어떻게 흐르고 한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수없이 목격했다. 어떤 사람은 늘 길이 열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노력을 해도 번번이 막힌다. 그 차이는 운명이나 재능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나는 늦지 않게 깨달았다. 내가 대구의 좁은 골목에서 삼성상회를 세웠을 때 가진 것이라곤 젊음 하나뿐이었다. 전기도 자주 나가고 비가 오면 지붕이 새는 창고 한 칸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시절 나는 단 하나의 믿음을 붙들었다.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내 운까지 갉아먹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운은 재능보다도 머리보다도 사람에게 달려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래하고 때로는 배신당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 끝에 한 가지 진실을 확인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약속을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 곁에 머물기도 조용히 떠나가기도 한다. 나는 오랜 세월을 돌아보며 사람의 운을 빼앗는 5 부류를 정리했다. 첫째는 신용을 잃은 사람, 둘째는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 셋째는 말뿐인 사람, 넷째는 남을 헐뜯는 사람, 다섯째는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 5 부류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함께 있으면 반드시 인생의 흐름이 어두워진다. 그들과 오래 섞이면 내 마음이 흐려지고 내 운도 함께 막힌다. 나는 사업을 하며 늘 느꼈다. 운은 정직하다. 정직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다시 돌아온다. 반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처음엔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자리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운은 의외로 공평하다. 사람의 운을 결정짓는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다. 오히려 사소한 순간들이다. 약속을 지킬지, 감정을 참을지, 남을 칭찬할지, 아니면 질투할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한 사람의 향기를 만든다. 그리고 그 향기에는 운이 모인다. 나는 수십 년간 수많은 인재를 뽑고 수천 명의 임직원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 결국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운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운을 잃게 만드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것은 냉정한 말 같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조언이었다. 운을 빼앗는 사람은 악의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은 무심히 약속을 어기고 쉽게 화를 내며 가벼운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습관이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나 역시 젊을 때는 실수도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만큼은 잊지 않았다. 운은 명예에서 시작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 신용이 사라진 자리에는 친구도 고객도 기회도 남지 않는다. 나는 손이 얼어붙던 새벽,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자 포장 작업을 하던 그때를 떠올린다. 그날이 내 인생의 운을 바꾼 첫 순간이었다. 지금의 나는 확신한다. 운은 결코 하늘의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기다. 그 공기를 맞게 유지하려면 내 말과 행동과 감정이 투명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내가 살아오며 만난 5 부류의 사람, 그들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운을 앗아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게 행운을 불러왔는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아마 당신의 머릿속에도 떠오를 것이다. 아, 그 사람이 바로 내 운을 막고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당신에게 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곧 최고의 운이다. 나는 대구의 삼성상회를 막 세웠을 무렵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전기도 불안정했고 창고에는 쌀포대 몇 개와 말린 생선 다발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초라한 가게에서도 나는 한 가지 원칙만큼은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뼈속에 새겨진 철칙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 물량을 2배로 늘려야겠습니다. 창고에는 원자재가 모자랐고 인부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다. 그 시각이 밤 11시였다. 순간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비처럼 빠르게 흘렀다. 도저히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납기일 안에 맞추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손이 얼어붙도록 포장을 했다. 눈이 따가워질 만큼 새벽까지 일하고 첫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직접 짐을 실었다. 기차가 대구역을 떠나 서울로 향할 때 손가락 끝은 터지고 어깨는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약속을 지켰다는 확신이 나를 버티게 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시각,
거래처 사장이 나를 보고 말했다. 이 회장, 이렇게 신속하게 납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을 믿고 맡기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돈보다 큰 보상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돈은 노력으로 벌지만 신뢰는 생명으로 얻는다. 그 거래처는 이후로도 10년 넘게 삼성의 고객으로 남았다. 그 한 번의 약속이 회사를 살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밤마다 작은 노트를 열었다. 누구와 무엇을 약속했고 그것을 지켰는지 일일이 적었다. 그 노트를 나는 신용일지, 신용일지라 불렀다. 그 습관은 훗날 삼성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삼성의 품질 재입인지 D 정신은 바로 그 일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이는 머리가 비상하고 말재주가 뛰어났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변명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운이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엔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반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이 얼어붙도록 일하는 사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라고 말한 순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기회가 돌아왔다. 운이란 그런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 놀라울 만큼 공평하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을 어기는 순간 고객의 마음은 돌아선다. 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었지만 그 근본에는 언제나 신용이 있었다. 납품이 늦어도 이유를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결국 용서받았다. 그러나 이유를 숨기고 변명으로 시간을 끄는 사람은 끝내 믿음을 잃었다. 세상은 냉정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믿는다. 명예를 지키는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남는다. 사람이 남으면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오면 그 안에서 운이 자란다. 그것이 내가 평생 겪어온 순환의 법칙이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상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입만 열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신감 넘치는 그의 태도가 처음엔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납기가 다가오자 연락이 끊겼고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거래처의 요구가 너무 무리였어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사람의 운은 여기서 끝났다. 몇 년 뒤 소문으로 들었다. 그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직원들도 모두 떠났다고 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명예를 잃은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사람이 떠나면 끈이 끊기고 끈이 끊기면 돈도 운도 함께 사라진다. 명예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 단단한 신용의 벽돌이 쌓여야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일기 첫 장에 이렇게 쓴다. 운은 명예에서 시작한다. 그 문장을 잊지 않는 한 인생이 크게 어긋나는 일은 없었다. 오늘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고스너니, 당신은 오늘 약속을 지켰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을 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엔 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말이 빠르고 자신감이 넘치며 사람을 금세 매료시킨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통해 깨달았다. 그런 사람 중 대부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어느 여름, 거래처에서 소개받은 한 젊은 상인이 있었다. 그는 첫 만남부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 맡기면 됩니다. 저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자신감이 진짜 실력에서 나온 것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주 뒤 납품일이 다가오자 그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전보도 전화도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거래처로부터 항의가 들어왔고 나는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며칠 후 어렵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날씨도 안 좋았고 인부들이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약속을 할 때 그 가능성은 생각해봤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답했다. 그때는 그냥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의 운은 여기서 끝났다. 세상에는 머리가 좋고 손이 빠른 사람보다 말을 신중히 하는 사람이 오래 간다. 그 젊은 상인은 자신감으로 계약을 얻었지만 약속을 가볍게 다루는 순간 모든 신뢰를 잃었다. 몇 년 뒤 그는 시장에서 사라졌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거래처는 그를 찾지 않았고 동료들도 그를 멀리했다. 운이 떠난 사람의 공기는 묘하게 싸늘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람들은 그를 피한다.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신뢰를 잃으면 운도 함께 떠난다. 나는 그 후로 약속의 무게를 숫자로 환산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약속 하나는 내일의 거래 5개와 같다.
이 철칙을 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전했다. 약속을 쉽게 하지 마라. 그러나 한 번 했다면 목숨을 걸어라. 한 번은 삼성의 한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간부가 새 거래처를 맡게 되었는데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물량은 걱정 마십시오.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만 지었다. 근거가 있나? 라고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솔직히 자신감 하나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신감은 약속이 아니다. 말은 책임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 후로 나는 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는 보고가 기본이 되었다. 그 작은 변화가 회사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둥이 되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말은 공짜가 아니다. 말 한마디가 신뢰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 그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말은 가벼워 보이지만 한번 내뱉으면 철보다 무겁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 나는 지금도 그 젊은 상인의 얼굴을 기억한다. 그의 눈빛은 늘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약속을 어긴 뒤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 나는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가 하는 말보다 그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보았다. 그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의 운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운은 머리 좋은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운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간다. 그가 밤을 새워서라도 손이 얼어붙더라도 예라고 말한 그 한마디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신입사원 교육 때 이렇게 말한다.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의 운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말이 내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 운은 명예에서 시작하고 약속에서 자란다. 이 진실을 잊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행운의 문을 닫는다. 나는 그 문을 닫지 않으려 평생을 싸웠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고자 한다. 약속을 가볍게 여긴 순간 운은 이미 떠난다. 삼성 상해를 막 일으켜 세운 젊은 시절의 나는 매일 밤마다 작은 공책을 펼쳤다. 그 공책은 낡은 표지에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지만 내게는 어떤 재무제표보다 소중한 기록이었다. 나는 그것을 신용일지 신용르지라고 불렀다. 그 안에는 내가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는지 세세히 적혀 있었다. 상해 3월 15일 납품 약속 완료. 무역 단가 조정 제한 내일 직접 방문. 작은 약속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알게 되었다. 기록은 신뢰를 남기고 신뢰는 운을 만든다. 신용일지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자 회사를 향한 다짐이었다. 사람의 기억은 흐릿해진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적어두면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 어떤 이름 옆에는 신의 있음이라 적혀 있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 붉은 선은 단지 이름을 지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운의 끈을 끄는 사람을 표시한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회사가 커지고 임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었을 때도 나는 그 일지를 잊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면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약속된 일들 모두 기록해두세요. 그 습관이 나중에 삼성의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약속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 간단한 원칙이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다. 나는 늘 말했다. 기업은 상품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신뢰로 기억된다. 고객은 제품을 한 번 사지만 신뢰는 평생 남는다. 그렇기에 나는 어떤 서류에도 사인을 쉽게 하지 않았다. 사인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일본 거래처에서 품질 문제로 항의가 들어왔다. 나의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잘못이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킨 약속을 다시 확인하라. 그리고 신용일지를 꺼내 약속 날짜와 내용, 책임자를 함께 검토했다. 결과는 단순했다. 상대의 착오였다. 그러나 나는 항의한 그 고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불안을 이해합니다. 품질이 아니라 신뢰로 다시 보상하겠습니다. 그 거래처는 지금까지도 삼성의 파트너로 남아있다. 세상에는 신용을 돈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약속을 거래처럼 여겨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불리할 때는 숨긴다. 하지만 신용은 통장 잔고가 아니다. 신용은 사람의 얼굴이다. 한번 잃으면 어떤 명함으로도 가릴 수 없다. 나는 그 일지를 통해 배웠다. 사람이 남기는 진짜 자산은 건물도 돈도 아니다. 그가 지켜온 약속들의 기록이다. 그 기록이 쌓여 운이 자라고 그 운이 결국 회사를 지탱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새 일지를 펼칠 때마다 이렇게 적는다. 오늘의 약속은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그 문장이 삼성의 첫 페이지였고 내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 되었다. 나는 젊을 때부터 분노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은 내 손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갈등을 겪은 후였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습관이다. 한번 익숙해지면 스스로의 인생을 조금씩 태운다.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어느 날 한 거래처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물건 수량이 틀렸습니다. 우리를 속인 겁니까? 나는 억울했다. 우리 직원은 밤새 포장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단순한 계산착오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도 불길이 일었다. 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지금 한마디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이번 일은 제 책임입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공기가 달라졌다. 거래처 사장은 내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 그때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갔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분노를 이긴 자가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신뢰는 곧 운이다. 회사 규모가 커지며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났을 때 나는 매일 다양한 성격의 사람을 봤다. 그 중에는 머리도 좋고 일도 빠른 간부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가 커졌다. 회의 중 의견이 다르면 얼굴이 붉어지고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책상을 쳤다. 처음에는 그의 열정을 좋게 봤다. 그러나 결국 그의 부서는 불안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직원들이 보고를 미루었다. 그 결과 큰 거래가 틀어졌다. 그는 나에게 와서 말했다. 왜 아무도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한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과장님이 화내실까 봐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내 방으로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리더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후 그는 변했다.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한 박자 늦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안정된 부서가 되었고 성과도 눈에 띄게 올랐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며 그 습관이 운을 결정한다. 리더의 분노는 한순간에 발하지만 그 불은 조직 전체를 태운다. 그래서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결정은 빨라도 좋다. 하지만 감정은 천천히 다스려라. 그것이 품질보다 더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한순간의 분노로 관계를 잃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우는 늘 침착한 사람 곁에 머문다. 나는 지금도 내 일기의 한 구석에 이렇게 적는다. 침착함은 행운의 얼굴이다. 그 문장이 내 인생을 여러 번 구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 중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눈부신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성공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감정은 천천히, 결정은 빠르게 내렸다. 이 단순한 원칙이 운명을 갈랐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가 성장하며 한 부서를 맡고 있던 간부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일 처리가 빠르고 책임감이 강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이 일보다 빨랐다는 점이었다. 회의 중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내면 얼굴이 금세 붉어졌고 실수가 발생하면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빠른 판단, 강한 추진력. 그게 제 장점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장점이 곧 그의 약점이 될 것임을. 어느 날 그가 맡은 부서에서 큰 문제가 터졌다. 보고가 늦어져 중요한 계약이 어그러진 것이다. 나는 그를 불러 물었다. 왜 이렇게 늦게 보고했나? 그는 답했다. 부하 직원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리더가 화를 낸다는 건 부하의 입을 막는다는 뜻이야. 보고를 늦게 하는 조직은 리더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조직이지. 그는 침묵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했다. 말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하기 전엔 한 박자 늦췄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 뒤 그의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안정된 팀이 되었다. 성과도 높아졌고 구성원들의 얼굴엔 여유가 생겼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리더는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지만 감정은 반드시 늦게 다스려야 한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은 흐려지고 감정이 늦으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 1970년대 초 삼성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
섬유 사업에서 전자 사업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 것인가. 많은 이들이 반대했다. 이 회장, 섬유는 황금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들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지금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숫자로 말하라. 나는 밤새 계산을 반복했다. 기술 발전 속도, 수출 추이, 인력 구조, 세계 시장의 방향성, 감정이 아니라 근거가 결정을 밀어야 했다. 결국 나는 전자 사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그 한 번의 결단이 10년 뒤 삼성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 이후 나는 모든 간부에게 말했다. 의견은 감정으로 하지 말고 자료로 말하라. 감정은 늦추고 결론은 숫자 위에서 내려라. 나는 지금도 그때의 원칙을 지킨다. 빠른 결정은 회사를 살리고 느린 감정은 조직을 지킨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리더는 자신도 모르게 운의 축을 놓친다. 한 번은 외국 투자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직원이 실수를 했다. 중요한 수치를 잘못 전달한 것이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옆에 있던 간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당장 통역을 탓하려 했다. 나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고 속삭였다. 지금은 사람을 탓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통역의 실수일 뿐입니다. 사람의 실수는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바뀌었다. 모두 웃었고 회의는 다시 부드럽게 흘러갔다. 회의가 끝난 뒤 투자자는 내게 말했다. 이 회장, 당신은 머리는 냉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군요. 그 한마디가 내게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나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감정을 늦추는 사람은 운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이 내 리더십의 뿌리가 되었고 인생의 방향이 되었다. 삼성을 세우며 가장 자주 느꼈던 것이 있다. 사람의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철보다 무겁다. 나는 이 진실을 평생 잊지 않았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난 직후 모두가 가난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졌고 사람들은 희망보다 생존을 택했다. 그때 나는 전국을 다니며 거래처를 개척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만난 한 젊은 상인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님 걱정 마세요. 뭐든 맡게만 주시면 됩니다. 그의 자신감은 넘쳤고 말솜씨는 유려했다. 나는 처음엔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납품은 늦었고 변명은 길었다. 인부가 모자라서요. 비가 많이 와서요. 거래처가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이유로 가득했지만 행동은 없었다. 결국 나는 그와 거래를 끊었다. 그 후 그는 시장에서 사라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기록을 좋아했다. 그래서 삼성 상회를 운영할 때부터 모든 거래를 노트에 적었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 노트에는 수많은 이름이 남았고 어떤 이름 옆에는 빨간 줄이 그어졌다. 그 옆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말과 행동이 다름. 그 노트는 내게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었다. 말은 쉽다. 하지만 행동은 어렵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처음엔 박수를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우리 회사는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키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1969년 우리는 처음으로 TV를 국산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그때 한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6개월 안에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나는 미소만 지었다. 6개월 후 결과는 실패였다. 그러나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그 약속을 할 때 근거는 있었나?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자신감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신감은 약속이 아니다. 말은 숫자와 계획, 그리고 책임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날 이후 삼성의 회의 문화는 바뀌었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검증했습니다. 라는 보고가 자리 잡았다. 그 변화가 회사를 단단히 세웠다. 나는 지금도 젊은 이들에게 말한다. 말은 공짜가 아니다. 신뢰라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그들은 처음엔 웃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말의 무게를 아는 순간 운이 따라온다. 운은 결코 큰 결정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작고 반복되는 말 한마디에서 자란다. 진심으로 말하면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운이 된다. 그러나 허공에 헛뿌린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나는 오늘도 회의가 끝나면 마음속으로 되낸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을 상처내는 말이 아닌 사람을 잇는 말을 하자. 그 말이 결국 내 운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들의 언변은 매끄럽고 자신감은 넘친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가장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속으로 빈 그릇의 소리라 불렀다. 빈 그릇은 소리가 크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행동이 없는 말은 결국 신뢰를 갉아먹는다. 삼성을 세우며 나는 수많은 회의와 보고를 들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회의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그 자신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 그의 말은 화려했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였다. 보고서는 길었지만 실행은 없었다. 나는 어느 날 그의 보고서를 조용히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대 거래처의 일정 변경으로 납품 지연.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일정 확인을 본인이 늦게 한 것이었다. 나는 보고서를 찢지 않고 그에게 물었다. 진실은 당신의 편입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그는 내게 손편지를 건넸다. 이 회장님, 이제부터는 보고보다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그 후 그는 진심으로 변했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웠고 약속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철저했다. 몇 년 후 그는 삼성에서 가장 신뢰받는 임원이 되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다. 행동은 말보다 큰 목소리를 낸다. 말로 얻은 이미지는 잠깐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지만 행동으로 쌓은 신뢰는 평생의 빛이다. 나는 매년 신입사원 교육 때 이런 말을 했다. 삼성은 말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신뢰를 파는 회사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을 어기면 고객의 마음은 돌아선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했다. 말의 화려함보다 행동의 꾸준함을 택하라. 그것이 당신의 운을 키우는 길이다. 한 번은 한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말에 신중하십니까? 그냥 자신있게 약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말은 공짜 같지만 신뢰라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그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이해했다고 했다. 나는 늘 사람에게서 같은 패턴을 보았다. 입으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 지쳐간다. 하지만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은 묵묵히 운을 모은다. 그들의 걸음은 느리지만 그 발자국에는 믿음이 남는다. 운이란 말보다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머문다. 세상은 언변보다 실천의 소리를 믿는다. 나는 지금도 내 일기의 한 구석에 이렇게 쓴다. 말은 하루를 움직이지만 행동은 평생을 움직인다. 그 문장은 내 인생의 요약이자 삼성을 세운 가장 단순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당신의 운은 말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이 결정한다. 그 한 걸음이 비록 작아 보여도 그 위에 내일의 기회가 자란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유능하고 성실한 이도 있었지만 결국 운을 잃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늘 남의 흉을 봤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비난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확신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1970년대 후반 수원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삼성은 전자 부문을 막 키워가던 시기였다. 직원들 사이에는 경쟁과 긴장이 팽팽했다. 그때 한 대리가 늘 동료의 흉을 봤다. 그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 성격이 별로야.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받지? 그 말들은 처음엔 소문처럼 가볍게 흘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가 변했다. 회의 중엔 웃음이 사라지고 점심시간의 대화는 짧아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결국 그 팀의 성과는 떨어졌고 그 대리는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말 한마디가 회사를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 후로 나는 모든 부서에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반드시 해결책과 함께 이야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비난이다. 나는 회의 시간마다 임원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을 3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회의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모두 잠시 멈췄고 생각이 달라졌다. 그 멈춤의 순간이 조직을 살렸다. 불평과 험담은 독이다. 그리고 그 독은 반드시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남의 험담을 하면 잠시 마음이 시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내 마음에 상처를 낸다. 그 상처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운을 막는다. 한 번은 한 임원이 내게 와서 불평했다. 회장님, 요즘 팀 분위기가 너무 나쁩니다. 서로 뒤에서 불만을 말하고 발전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냥 들었습니다. 괜히 말리면 미움받을까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침묵이 공범이다. 불평을 듣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게 당신의 운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부서 문화를 바꾸었다. 불필요한 뒷담화 대신 성과와 개선만 논의하는 회의 문화를 만들었다. 1년 뒤 그 부서는 회사 내에서 가장 단결된 조직으로 평가받았다. 나는 일본의 한 협력업체 대표에게서 들은 말이 있다. 이 회장, 당신 회사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서로를 헐뜯지 않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약점을 찾기보다 강점을 먼저 보는 훈련을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조직의 품격이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느꼈다. 그 한 문장이 삼성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품격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말의 질이 운의 방향을 바꾼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모으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흩어지게 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남을 헐뜯느니 차라리 침묵을 택하라. 침묵은 적어도 신뢰를 잃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일기에 이렇게 쓴다. 남을 비난하는 순간 내 운도 함께 떨어진다. 이 문장이 내 인생을 지킨 가장 짧은 법칙이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번 말을 한다. 그러나 그중 진심이 담긴 말은 얼마나 될까? 나는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며 확신했다. 사람의 운은 결국 말에서 시작된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질이 담겨 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관계를 끊는다. 삼성의 공장 바닥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 하루 하이면 1년 팀워크가 무너진다. 이 문장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동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그 닫힌 마음이 결국 회사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결정은 빨라도 좋지만 말은 천천히 하라. 말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다. 말은 약속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 자라서 신뢰라는 나무가 된다. 한 번은 외국 투자자와의 회의에서 중요한 숫자가 잘못 전달된 적이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간부가 얼굴이 붉어져 통역을 탓하려 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사람을 탓할 때가 아니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죠.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회의는 웃음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그 투자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님, 당신은 머리는 냉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군요. 그 한마디가 내게는 무엇보다 큰 칭찬이었다. 그날 일기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화가 났을 때 드러난다. 분노의 말은 관계를 태우고 따뜻한 말은 신뢰를 쌓는다. 말은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인생의 인장이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말은 공짜가 아니다. 신뢰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이해하지 못하던 직원들도 세월이 지나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말은 짧지만 운명은 길다. 당신의 한마디가 오늘의 운을 결정한다. 세상은 분노하는 사람보다 침착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의 말에는 신중함이 있고 신중한 말 속에는 운의 흐름이 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가 내일 당신의 기회를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 나는 지금도 일기 첫 줄에 적는다. 말을 삼가면 운이 머문다. 그 문장은 내 평생의 좌우명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부러움이 질투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천천히 썩어간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질투는 남을 해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1970년대 초 삼성의 전자부문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새로운 기술로 큰 성과를 냈다. 모두가 그를 칭찬했고 회사는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일하던 또 다른 직원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진짜 실력은 나인데. 그의 말은 곧 주변의 공기를 흐리게 했다. 칭찬은 사라지고 비교와 시기가 자리 잡았다. 결국 그 부서의 성과는 떨어졌다. 나는 그 회의에서 조용히 말했다. 질투는 남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그는 내 방을 찾아왔다. 회장님, 인정하겠습니다. 동료의 성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마음을 인정한 순간 이미 반은 이긴 것이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오늘은 누구도 질투하지 않겠다. 대신 나 자신을 이기겠다. 3년 뒤 그는 자신이 부러워하던
바로 그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진심으로 성장했다. 나는 그를 보며 확신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보고 자극받는 사람이다. 남의 빛을 시기하면 내 빛은 꺼지고 남의 빛을 축하하면 내 빛도 켜진다. 그래서 나는 늘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남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조직이 결국 이긴다. 삼성에서는 누군가 상을 받으면 전 직원이 함께 박수를 쳤다. 그 단순한 박수 안에는 서로의 성장을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 문화가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질투는 조용하지만 무섭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하지만 안에서는 관계를 썩힌다. 그 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나는 내 일기에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운을 잠그는 자물쇠와 같다. 그 문장이 내 삶의 원칙이 되었다. 나는 남의 성공을 볼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다. 저 사람을 보며 내 가능성을 확인하자.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회사를 성장시켰다. 운이란 결국 마음의 투명함에서 생긴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배움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운은 다시 돌아온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최근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만약 부럽거나 질투했다면 그것은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발전의 불씨로 바꿔라. 그 순간 당신의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그들 중에는 내 인생의 행운을 불러온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내 곁의 운을 막은 사람들도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5부류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겉으론 평범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운을 갉아먹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명예를 잃은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신용을 버린 사람. 그들은 처음엔 잘 나가지만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 둘째,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 화는 정의처럼 보이지만 결국 관계를 태운다. 침착함은 운을 살리고 분노는 운을 죽인다. 셋째, 말뿐인 사람. 행동이 없는 말은 빈 그릇의 소리와 같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란다. 넷째, 남을 헐뜯는 사람. 그들은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이 올라간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만든 독에 자신이 다친다. 다섯째,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남의 성공을 미워하는 순간 자신의 문이 닫힌다. 남의 빛을 인정할 때 내 빛도 켜진다. 나는 이 5부류를 멀리할 때마다 내 삶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운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재산이나 학력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먼저 봤다. 그것이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신뢰, 인내, 진심의 결과였다. 작은 약속 하나, 작은 인내 하나, 그리고 단단한 명예가 모여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그 모든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도 운을 막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어라.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나는 지금도 일기 첫 줄에 이렇게 적는다. 명예를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신중히 하고 남을 칭찬하며 질투 대신 배움을 택하라. 그 5가지가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5 열쇠가 될 것이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을 했는가? 누군가를 비난했는가? 아니면 칭찬했는가? 남의 성공을 시기했는가? 아니면 배웠는가?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운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